네, 안녕하십니까. 세스쿨의 고준형이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효율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는 핵심 신기술 탑5를 준비했는데요. 탑5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탑5를 갖다 이 제한된 시간 내에 40분 내에 다 설명드리는 게 뎁스 있게 설명드리는 게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탑5 기술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저희가 개념을 설명드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 데모 부스, 트랙에 또 데모 부스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직접 핸전 세션이라든지 저희가 조금 뎁스 있게 설명드릴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탑5는 저희가 설명드릴 탑5는 이제 9.4 기반의 탑5가 되겠고요. 키노트 세션부터 해서 저희 이쪽 트랙 들어오는 그 복도에도 보면은 2010년부터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포럼을 진행해온 어떤 트렌드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트렌드를 쫙 보시면은 9.3 기반에서 저희들이 빅데이터 관련 솔루션이나 제품들을 갖다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9.4 기반으로 새롭게 이제 출시되는 제품들, 오늘 설명드릴 탑5 외에 추가적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시각적인 솔루션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2010년도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빅데이터의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오전에 키노트 세션에서도 이제 우리 이진권 상무께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이제 어널틱 델타로서 마무리를 하셨는데, 만약에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면은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5가지 스텝, 데이븐포트 박사라든지 지금 해리스 박사가 공조한 5가지 스텝으로서 준비를 하라라는 어떤 공유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레커멘데이션을 드렸었고요. 2011년도에 이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빅데이터, 고객의 행동을 파악하고 캐피탈라이제이션, 자산화해라라는 측면에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서, 바로 작년에 저희가 9.3 기반에서 하이 퍼포먼스 애널리틱스, 메모리 기반의 하이 퍼포먼스 애널리틱스하고 시각적인 탐색 분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하이 퍼포먼스 애널리틱스라든지 아니면 비주얼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9.3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9.4 기반으로 가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The Power of Big Data, The Power of SaaS라는 주제에서 9.4의 플랫폼, 바뀐 분석 플랫폼하고 9.4 기반에서 새롭게 출시되는 5가지, 물론 이제 VA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약간 좀 올해 새로운 기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VA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의 측면에서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뒷부분에서도 이제 나오겠지만, 이제 물리적인 저장소보다는 가상화, 캐시 메모리를 사용해서 뷰 테이블을 사용하는 데이터 저장소가 이슈가 되고 있고요.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시각화 분석 솔루션으로 해서 계속 진화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코딩 방식에서 이제 보면서 빠르게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각화 솔루션으로서 작년에 출시된 비주얼 어널리틱스하고 올해 7월 달에 아까 이제 짐 군낫 회장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 7월 달에 출시된 비주얼 스태티스틱스, 통계 분석을 시각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이제 추천 모형을 갖다 시각적으로 돌릴 수 있는 비주얼 레커멘더 시스템, 그렇게 3가지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둡 분석 기반에서 세스가 인베드 프로세싱으로 돌아가는 하둡 에코시스템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랩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스가 계속해서 이제 모더나이제이션 진화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3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5가지가 이 3가지 내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곳이죠. 첫 번째는 이제 진화하는 빅데이터 관리, 데이터 매니지먼트적인 측면하고, 두 번째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적인 측면, 세 번째는 플랫폼적인 측면. 이 3가지인데요. 첫 번째 데이터적인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측면은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캐시 메모리, 캐시 데이터를 이용한 가상화 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지, 예전처럼 단계별로 마트라든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해 놓고서 서로 다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런 이제 불상사를 방지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이제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한다기보다는 어떤 IT 사이드,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권한을 비즈니스 사용자한테 권한을 잘 부여하고 가버넌스하고 통제, 컨트롤함으로써 비즈니스 사용자는 물리적인 데이터 여러 곳에 있는 걸 갖다가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일관된 통합뷰를 봄으로써 보다 어떤 싱글 뷰 포인트에서 싱글 인사이트를 도출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관리적인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석적인 측면에서 진화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코딩 방식으로 했다라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코딩하지 않고 시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고객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세스를, 아무리 이제 저도 세스 직원이지만 그래도 세스 프로그램을 알아야지만 이제 고급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였었는데, 고급 분석 역시도 이제 세스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시각적으로 UI 환경에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분석의 이제 트렌드, 진화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마트라든지 아니면 어플라이언스 환경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도 분석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초기 투자 비용을 고려한 이제 저가형 아니면은 오픈 소스 기반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스도 저런 하드 플랫폼 기반에서 자연스럽게 인베드돼서 이제 프로세싱이 돌아가는 하드 플랫폼까지도 액세스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의 진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이 모두 다 세스 9.4의 플랫폼이 바뀌면서 그 다음에 탑5로 새로운 기술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혁신적인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은 고객분들의 이제 생각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죠. 고객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제 빅데이터에서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인사이트를 찾아야 되는데, 아니면 빅데이터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5가지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관리적인 측면도 있고, 빅데이터를 탐색해야 되는데 너무나 크다 보니까 예전에 데이터베이스에 관리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갖다 열어보기조차 힘든 그런 환경까지도 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열기 어려운 것들을 갖다가 메모리 기반에서 이제 빠르게 탐색하고 리포팅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탐색할 수 있고, 그리고 사용자적인 측면에서는 고급 분석을 모르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제 고급 통계 기술을 이용해서 디시전 트리라든지 뭐 와리프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리그레션이나 뭐 콜레이션을 할 수 있는, 우리도 한번 고급 분석을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가라는 것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마케팅이나 CRM 부서 같은 경우는 또 추천 모형을 많이 돌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추천 모형도 마케팅 활동을 하는데 이제 전사적인 관점에서 하기보다는 부서적인 측면에서 디파트멘탈하게 소규모로 마케팅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죠. 이벤트 행사도. 그렇게 이제 빠르게 추천하는 모형을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없을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드 플랫폼으로 해서 저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고객분들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이죠. 예전 같으면은 부서 단위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디파트멘털하게. 그래서 시스템 팀에서는 별도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CRM 팀에서 또 별도로, 마케팅에서 별도로, 또 리스크 관리도 별도로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세일즈에서는 또 다른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이루어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단위 부서에서 하나하나 각각 처리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어떠한 싱글 뷰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싱글 뷰를 얻을 수 없을 뿐더러 어떠한 비용 절감이라든지 시장 개척,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갖다 조직적으로 전체를 갖다 아우를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세스가 얘기하고 있는 전사적인 프로세스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세스만의 이제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탑5라고 얘기했는데, 세스 9.4에 이제 새로운 플랫폼 기능을 추가해서 사실은 6개가 돼요. 탑 제로부터 해서. 그래서 데이터 매니지먼트부터 해가지고 탐색하고 모델링을 만들고 디플로이해서 다시 모니터링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모델의 어떤 마케팅의 사이클을 전체를 도는 것이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베스트 브리드로 묶어놓게 되면은, 첫 번째는 데이터 매니저적인 측면, 두 번째는 이제 시각적인 측면, 그리고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고급 분석을 할 수 있는 측면,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은 하드 플랫폼적인 측면,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세스 9.4의 플랫폼은 작년에 제가 포럼 이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이제 9.4라는 주제 가지고서 굉장히 뎁스 있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9.4가 작년 7월 달에 이제 9.4가 런치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포럼 할 적에는 4월 달이고 7월 달에 런치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제대로 어필이 안 됐고 해서 다시금 9.4 기반에서 탑5를 말씀드리기 전에 9.4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한 번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탑 제로를 만들어 놨고요. 9.4 기반은 제일 큰 게 세스만의 와스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세스 와스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웹 기반이나 아니면 클라우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웹 기반의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대부분이 다 이제 예전엔 CS 환경이었으면은 대부분이 다 웹 기반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세스 9.4에서 이제 미드 티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웹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요. 첫 번째 웹베이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 CS 환경에서 이제 코딩하고 그래프를 탐색했다라면은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웹베이스 웹 스튜디오를 이용해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외부에 있을 적에도 바로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론트 오피스에서 또는 세일즈맨들이 직접 나가서 세스를 할지 안다라면은 직접 구현을 해가지고 통계 분석을 즉시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의 이제 분석 환경에서 지금 같은 이제 웹 브라우저의 분석 환경으로 전부 다 이동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웹 브라우저 환경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프레임워크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SaaS 기반으로 제공을 했더라면은 올해부터는 9.4 기반부터는 이제 파스 기반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SaaS 같은 경우는 사실 아마존 AWS, 아마존 웹 서비스에도 기존부터 SaaS 솔루션이 들어가서 상품 추천 모델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꼭 아마존이라든지 또 다른 플랫폼 기반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SaaS만의 자체적인 플랫폼, 클라우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고, 국내든지 아니면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대형 SID 벤더들하고 같이 저희 클라우드 프레임워크를 같이 협업해가지고 이제 테스트하고 IDC 전산센터에다가 직접 포팅하는 그런 테스트를 지금 활발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스만의 클라우드 프레임워크도 역시 가능하고, 또 다른 프레임워크, IDC 센터에 있는 프레임워크가 있다라면은 그 위에 세스가 포팅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제공을 하는 거죠. 오전부터 키노트 세션이나 작년부터 얘기했던 세스의 비주얼 애널리틱스, 비주얼 스태티스틱스 이러한 솔루션들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 작년에 올라갔는데 한 30여 개 업체들이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세스의 비주얼 애널리틱스를 통한 상품 추천을 지금 활발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키노트 세션에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그런 이제 어떤 클라우드 환경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 매니지먼트인데, 사실 데이터 매니지먼트에서 다시금 빅데이터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빅데이터에서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로그 데이터, 그리고 스트리밍 데이터를 갖다가 빠르게 추출할 수 있는 ESP 엔진, 이벤트 스트리밍 프로세싱으로 해서 예전에는 DB 데이터를 갖다가 정형 데이터만 가져왔다라면은 지금 같은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메모리 기반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기능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데이터 페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통합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때 물리적으로 저장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 메모리 기반으로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다가 세스 페더레이션으로 가상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9.4 기반에서 이렇게 세 가지 플랫폼으로 정의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탑5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데이터 매니지먼트적인 측면인데,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5가지 모듈로 구성이 돼 있어요. 5가지 모듈로 구성이 돼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데이터 인티그레이션부터 빅데이터에서 다시금 우리가 화두가 되어 있는 데이터 퀄리티가 있죠. 예전에는 빅데이터가 아니다 보니까 꼭 필요한 데이터, 우리가 분석에 필요한 속성들만 가지고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제가 돼 있었는데, 다시금 빅데이터가 되다 보니까 여러 데이터, 대용량의 데이터를 갖다가 빠르게 분석하다 보니 퀄리티와는 약간 소홀하게 된 거죠, 데이터 퀄리티 부분을. 그래서 데이터 통합도 중요하지만 데이터의 품질, 정제 과정을 거치는 것 역시 다시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러한 데이터 퀄리티하고 맞물려서 이제 데이터 매니지먼트, 마스터 데이터 매니지먼트도 역시 어떤 데이터의 품질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데이터 페더레이션,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데이터 페더레이션까지 해서 저희 세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통합 플랫폼으로서는 5가지 모듈을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 통합 플랫폼이 어떤 데이터베이스만 액세스를 지원하고 데이터베이스 내에서만 인베드 프로세싱을 수행했는데, 지금 같은 이제 하드 플랫폼 기반에서도 데이터베이스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저희들이 이제 액세스할 수 있고, 동일한 조건으로 인베드 프로세싱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데이터 가상화 데이터라든지 데이터 통합 플랫폼의 차별점을 본다면은 아무래도 세스는 어떤 그 여러 조각을 갖다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엔진에서 단일화된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물리적인 데이터 통합뿐만이 아니라 가상화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캐시 데이터를 사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비즈니스 사용자가 필요할 때마다 즉시 수출해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 버추얼 데이터, 캐시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영역을 갖다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스의 통합 플랫폼이고요. 이러한 통합 플랫폼 기반에서 통합 플랫폼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마켓에서 보면은 예전에 보면 IT 리소스적인 측면에서는 지원하는 분야는 그대로 리소스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빅데이터 관점에서 보면은 비즈니스 현업 분석가들이 굉장히 분석하고자 하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시금 밸런싱을 맞추기 위해서 IT하고 비즈니스 간의 어떤 그 밸런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은 일정 부분 IT에서 담당하던 걸 갖다가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통합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통합 플랫폼은 굉장히 다양한 다양한 것들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인티그레이션부터 데이터 퀄리티 스위트,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에서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리고 마스터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과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페더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러한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세스가 통합된 이제 스위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상화 데이터는 IT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적인 측면하고 2가지 측면으로 장점을 구별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뷰 테이블을 만든다는 것은 예전에도 우리가 DB 환경에서는 많이 만들었는데 메모리 기반에서 이제 뷰 테이블을 만든다는 건 새로운 것이죠. 그래서 메모리 기반의 뷰 테이블도 만들고 또는 물리적으로 메모리 기반의 이제 캐시 데이터로 해서 진짜 크리티컬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24시간 7일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정 버퍼를 이용해서 이제 캐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함으로써 시스템이 다운되더라도 분석가들은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IT에서 모든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IT적인 측면에서는 데이터를 컨트롤하고 뷰 테이블에 대한 가버넌스를 하고 그 다음에 뷰 테이블에 대한 레귤러터리 어떤 감독만 하면 되는 거지 모든 데이터를 다 물리적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크리티컬한 데이터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마스킹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까지 뷰 테이블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비즈니스 사이드에서는 바로바로 쉽게 우리가 억세스해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비즈니스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꼭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됐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분석을 갖다가 이제는 만들어주지 않고도 저렇게 뷰 테이블에 권한만 주게 된다면 모든 데이터가 빠르게 통합되고 데이터베이스를 거쳐가지고 들어가는 시간을 갖다가 절약해 줌으로써 비즈니스 사용자들은 더 분석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르게 퍼포먼스를 갖다 유지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시각적인 탐색 분석. 시각적인 탐색 분석은 전반 우리 오전에 키노트 세션부터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솔루션이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출시돼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마켓 트렌드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이제 4가지 컴포넌트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데이터를 사전 준비하는 단계하고 그 다음에 탐색하는 과정, 그 다음에 보고서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만든 걸 이제 모바일 대시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널틱 이런 시각적인 탐색 분석이 중요한 기능으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모든 사람들이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모든 IT 사용자들이 꼭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분석한 결과를 보내줘야지만 다시금 그 결과를 가지고서 2차 분석으로 엑셀로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분석 툴을 가지고 이용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앞단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영역들을 갖다가 일반 사용자들도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즉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눈으로 보고 숨어있는 가치를 찾는 것이죠. 예전에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생각하는 빅데이터는 사실 한 20기가, 30기가였지만 지금 같은 게 어떻습니까? 이제 POC만 하더라도 막 10TB, 20TB 가지고 상관 분석해 보세요. 아니면 회귀 분석 한번 돌려보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스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던 분석 솔루션이 굉장히 많지만 이런 환경들을 다 적용하는 게 데이터베이스 기반에서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시각적인 탐색 기반이 바로 메모리 기반으로 나온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차별점으로 한다라면 다른 벤더하고 차별점이, 다른 벤더 같은 경우에는 SMP 방식만 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싱글 머신에서만 지원을 하는데 약간 데이터가 한 10TB, 20TB 커지게 되면 결국에는 확장성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아웃풋이 안 나오고 그냥 시스템 다운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데, 세스에는 SMP 방식으로 이제 스몰 미디어 비즈니스도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또는 디파트멘탈도 접근을 할 수 있고, MPP 방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빅데이터를 갖다가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병행해서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유연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스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마켓 트렌드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이제 스몰 데이터이기 때문에 스프레드시트로부터 해가지고 데이터 마트로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열기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반 구조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모리 기반으로 올라가서 빅데이터를 열어서 탐색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 세스 같은 경우 이제 IDG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럼 시각화 탐색 분석이 얼마만큼 효능이 있느냐? 약 80% 정도가 결국에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고, 약 30-40% 정도는 셀프 서비스 기반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사용자가 직접 셀프 서비스를 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고급 분석을 할 수 있으며 웹과 모바일로 해서 현업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빅데이터인데요. 셀프 서비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그래프를 가지고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뭐 핸드온 세션이나 아니면 우리 데모 부스에서도 실제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싱글 머신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블레이드 서버로서 데이터의 사이즈, 분석 용량에 확장되는 데까지 우리가 이제 확장성을 유연하게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단지 탐색이나 어떠한 기초 통계량 분석뿐만이 아니라 세스가 가지고 있는 고급 통계 분석을 위한 어떤 단초 역할, 기초적인 분석을 역할을 하고 2차적으로 이제 고급 분석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서 보다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9.4 기반 이제 플랫폼이 전부 다 웹 서비스로 올라간 것처럼 세스의 비주얼 시각화 솔루션들이 모두가 웹과 모바일로 공유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웹으로 우리들이 분석을 할 수 있고, 웹으로 분석한 거는 실시간으로 모바일하고 연동해서 또한 임원분들이라든지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분들께서 직접 동일한 데이터를 갖다가 동일하게 분석한 결과를 같이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러한 시각적인 분석은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는데요. 비즈니스 전문가부터 해가지고 IT 시스템 자원까지 해서 중간중간에 보면 굉장히 갭이 있죠. 그래서 비효율적인 업무라든지 아니면 재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분석을 하기 위한 결과를 갖다 받아보기 위해서 IT에서 작업하는 동안 어떤 로스 타임, 웨이팅 타임이 또 있는데, 이러한 갭들을 갖다 분석해 주는 게 바로 이제 세스의 시각화 솔루션. 지금 비주얼 어널리틱스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비주얼 스태티스틱스나 아니면 레커멘더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각화 솔루션들이 모두가 다 이런 갭들을 줄여주고, 저러한 갭을 발생하는 것들을 다 우리는 어떤 비용의 절감이라든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주는, 저희가 말하는 이제 밸류를 창출해주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세스가 말하는 비주얼 탐색기는 차이가 있어요. 다른 밴드에서 얘기하는 비주얼 탐색기는 데이터를 단지 시각화해 주는 거라면은 세스가 탐색하는 거는 어널리틱스, 분석을 갖다 시각화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탐색하는 거는 데이터뿐만, 단지 내가 탐색하고자 하는 데이터만 보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분석적인 관점에서 탐색을 한다라면은 내가 탐색하고자 하는 거에다가 주변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갖다가 바로바로 디스커버리, 어떤 분석 효과를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세스 데이터 분석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거보다 이제 고급 통계 분석이 조금 더 내재화된 게 시각적인 통계 분석 솔루션이고요. 네 가지 컴포넌트로 되어 있는데, 아까 탐색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준비로부터 탐색하고 리포트하고 모바일 대시보드로 연결한다면은 통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탐색하고서 실제로 이제 모델링을 수행을 하는 거죠. 고객에 대한 스코어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클러스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모델링을 직접 수행하고 스코어링을 한 다음에 마케팅이라든지 또 다른 CRM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 역시도 차별점이라는 탐색부터 고급 분석까지 엔드투엔드 솔루션으로 일반 사용자가 예전에는 수행하지 못했던 걸 갖다가 반복 실험적으로 빠르게 고급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세스의 시각화 솔루션이 되겠네요. 아까 세스의 시각화 솔루션 중에서 이제 갭이 발생하는 뭐 이니피션시라든지 아니면은 리워크, 재작업 한다든지 아니면 로스 타임, 이런 것들도 역시 이런 시각적인 통계 분석에서도 다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통계 분석 프로젝트를, 마이닝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데이터 분석하는데 한 80-90%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마스터 데이터 하나 만들고서 그 다음에 모듈 프로시저 하나 돌리는데 한 2-3일, 그렇게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80-90% 되는 그런 데이터 웍을 갖다가 빠르게 시각적인 통계 분석을 통해 가지고 돌릴 수 있는 게 바로 세스의 비주얼 스태티스틱스 이란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등장한 거는 마켓 트렌드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어널리틱은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어널리틱 분석이라는 거는 어떠한 고급 분석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 사용자들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각적인 통계 분석 솔루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통계 분석을 갖다가 요구하는 걸 조금 깊이 있게 보게 되면은 모든 사용자들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IT의 도움 없이, 물론 하나도 도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전에는 한참 그러한 웨이팅 타입이 있었더라면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직접 사용자가 이런 시각적인 통계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바일 대시보드로 이용해서 빠르게 통계 분석한 결과를 갖다가 배포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 요구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세스의 기본적인 통계 모듈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마이닝, 고급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포캐스팅, 아니면 텍스트 어널리틱스,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솔루션까지 같이 연동해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시각적인 통계 분석이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통계 분석은 오전 세션에서 키노트에서 아마 동영상으로 보셨을 거예요. 보신 그 화면이고요. 실제로 보시면 이제 다양한 그래프를 가지고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통계 분석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지수, 크라이테리안 인포메이션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뭐 카이스퀘어, R스퀘어라든지 아니면 P밸류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들이 통계 분석에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아카이카라든지 아니면은 인포메이션, 그러한 지수들을 갖다가 직접 우리가 모델링을 갖다 그룹핑해 가지고 챔피언 모델을 만들 때까지 이렇게 다양한 피트 모델을 갖다가 제공하는 게 바로 우리의 통계 모듈이죠. 사실 이러한 통계 모듈을 갖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하려면은 세스에 가지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마이너 데이터 마이닝 가지고서 뭐 한 2, 3일 정도 데이터 작업하고 한 3, 4시간 정도 작업을 해야지만 이런 고급 알고리즘이 나와서 거기서 챔피언 모델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빅데이터에서 전수 데이터를 가지고서도 이렇게 빠르게 일반 사용자들도 어느 정도 P값이 뭐 95% 신뢰 구간이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스스로 한번 돌려보고서 그런 통계 기법을 한번 우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 기법을 사용한 이러한 모듈들은 3가지 차별점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어떤 정확도죠. 프리시전 정확도인데, 정확한 인사이트라든지 비즈니스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함으로써 아무래도 정확도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예전 방식으로 해서 어떤 시각적으로 반복 수행을 하지 않고 코딩을 한번 하고서 데이터를 만들어준 다음에 데이터를 넣고 돌렸는데 정확도가 안 맞아. 그러면 다시 데이터부터 재작업을 해야죠. 결국에는 데이터를 재작업하는 게 한 달이 됐든 아니면 1, 2주가 됐든 그 작업을 하고서 다시금 하게 되면 결국엔 마켓 트렌드에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전수 데이터를 가지고 빠르게 분석하고 실험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특장점이. 두 번째는 아줄리티, 그래서 어떤 민첩성이죠. 굉장히 빠르게 모델에 반영할 수 있는 것. 특히 금융상품도 어떠한 그 유행에 민감하지만 더 유행에 민감한 게 이제 유통이죠. 유통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다를 수도 있고, 한 주가 지나면은 바로 클리어런스 프라이싱을 해가지고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옵티마이전 최저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갖다 원하고 그런 마케팅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모델이 계속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빨리 모델을 갖다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피드인데 이제 싱글 머신에서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블레이드 서버로서 클러스팅함으로써 굉장히 대용량 데이터를 어떤 블레이드 서버 기반에서 MPP 방식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분석 속도로서 보장을 하고, 또한 확장성이라든지 그리고 동시 사용자가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접속성, 동시성까지도 보장하는 이런 특장점을 갖다가 지닐 수가 있겠네요. 네 번째로 이제 시각적인 추천 모형이 되겠네요. 지금 시각적인 모형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죠. 비주얼 어널리틱스, 시각적인 탐색 분석,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각적인 통계 분석, 비주얼 스태티스틱스, 그리고 이제 3번째가 시각적인 추천 모형, 비주얼 레커멘더가 되겠는데요.
사실 상품 추천이라는 것도 저희 세스의 고급 통계 모듈을 돌려야지만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상품 추천을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버리지부터 KN 알고리즘, 그 다음에 CFS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서비스라든지 앙상블이라든지 다양한 텀 프리퀀시라든지 이런 비전형 텍스트 데이터까지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바로 이제 이러한 클러스터링, 레커멘더 저희 솔루션에 이제 시각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컨텐츠 베이스드,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또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퍼스널라이즈라고 하죠. 개인화 맞춤형 추천이라고 하고,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커뮤니티 베이스, 남 퍼스널리티, 즉 공동체 어떤 그룹 집단에 의한 어떤 추천 모형을 돌릴 수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의 다양한 추천 모형을 돌릴 수 있는 알고리즘이 이러한 시각적인 레커멘더의 추천 상품의 상품 모델에 이렇게 이제 내재화되어 있는 것이고요. 세스만의 이제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시각화 솔루션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하고 거의 유사하겠네요. 그래서 분석 알고리즘이 이제 시각적인 솔루션 안에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도 편리하게 추천 내용을 반복 실험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게 아까 비주얼 스태티스틱스나 비주얼 어나틱스하고 유사한 어떤 차별점으로 우리가 부각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마켓 트렌드로 올라가 보면 이제 처음에 추천 모형을 시작한 데는 아무래도 이제 아마존이죠. 아마존닷컴에서 처음에 저는 도서 상품 추천을 갖다 도서 추천 모델을 처음으로 돌렸었고, 지금도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매출의 10% 이상을 갖다 추천 모형에다가 투자할 만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마존하고 거의 비슷한 이제 97년대에 나온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지만 이만큼 상품을 추천하는 게 굉장히 다양화됐기 때문에 매출의 10% 이상씩을 그렇게 매번 투자를 해서 R&D에서 상품 추천 모형을 만들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예전에 이제 도서 추첨에서 이제 다양한 콘텐츠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즉 커뮤니티 베이스죠. 사용자가 원하는 것은 사용자의 프로파일링을 정의하는 거고, 사용자가 원할 것 같다라는 것은 선호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게 커뮤니티 베이스로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고객의 성향을 파악해서 바로 이제 상품 추천 모형에 돌릴 수 있는 게 바로 세스의 레커멘더가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세스의 레커멘더 추천 모델링은 아까 보신 세스의 비주얼 어널틱스, 비주얼 스태티스트 화면하고 거의 기능하고 비슷해요. 단지 통계 모듈이 어떠한 알고리즘이 들어 내재화되어 있느냐, 추천 모형들 알고리즘이 내재화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스태티스틱스 통계 모듈이 내재화되어 있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네요. 추천 모델을 하면 이제 선제적인 마케팅을 강화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일본의 KDDI 사례죠. 두 가지 컨텐츠 모형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데 KDDI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그룹 DBMG라는 그룹을 뒀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서 IT적인 리소스, 비즈니스적인 리소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케팅적인 리소스를 한꺼번에 묶어놓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센터 오브 엑셀런스죠. 그런 조직을 만들어 놓고서 직접 모델링도 만들고 캠페인도 하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제 추천 모델도 직접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빠르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한 통으로 해서 한 곳으로 함으로써 저렇게 이제 잘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사례고요. 우리나라도 고객분들하고 얘기하면은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단지 이런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그룹을 이제 만들어 놓고서 수행을 하느냐, 아니면 가상화로 해가지고 서로 협업을 하느냐,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굉장히 빠르게 달려왔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하둡 에코시스템. 하둡 에코시스템은 별도 이제 트랙이 있어요. 세션이 네 번째 세션에 있기 때문에 간단히만 소개를 하고 드릴게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스의 기능에서 보면 이제 인베디드 프로세싱 하둡 플랫폼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차별점을 보시게 되면은 이쪽 왼쪽에서 보면 이제 하둡의 기능은 피그라든지 하이브, 그 다음에 MR이라든지 HDFS 요만큼이 있죠. 요만큼이 있고 나머지 이제 세스의 솔루션들이 인베드돼서 하둡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오전에 저희 그 키노트 세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둡에 대해서 저희 세스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왜? 오픈 소스이고 고객분들이 선호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많이 저희들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차별점이라고 하면 단지 하둡 데이터를 인터페이스에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둡 플랫폼 기반에서 세스가 인베드돼서 하둡의 플랫폼 메모리 기반에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고, 하둡 기반 내에서 인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해서 인베드 프로세싱이 수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인터페이스하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없어요. 하둡에 대한 어떤 그 데이터를 인터페이스하는 시간을 단축을 해주고,
하둡 내에서 메모리와 데이터베이스 기반에서 돌기 때문에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한 MPP 방식의 분산 처리를 하니까 예전에 싱글 머신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더욱더 퍼포먼스는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고객분들이 이제 비용 절감적인 측면이라든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을 고려하신 분들은 이런 하둡 플랫폼에서도 세스가 굉장히 다양한 통계 분석이 돌고 있다는 걸 갖다가 알아두시면 굉장히 활용하는 데 유용할 것 같네요. 하둡의 트렌드는 아시죠?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 데이터라든지 정제된 데이터, 소량의 분석용만 간직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하둡에 대용량 데이터도 저장을 하고 꼭 정제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로 데이터라든지 텍스트 데이터도 다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둡을 원하고 있는 고객분들의 요구 사항이죠. 세스가 지원하고 있는 하둡 분석 플랫폼은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플라이언스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하둡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억세스 모듈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세스 기반에서 억세스 모듈을 지원해서 세스 분석 서버에서 돌 수 있는 기반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베드 프로세싱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억세스해서 인터페이스하지 않고 바로 하둡 플랫폼이라든지 또 다른 어플라이언스 플랫폼의 DB라든지 아니면은 HDFS 또는 인메모리 기반에서 플랫폼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둡 플랫폼 기반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우리 세스 포럼의 주제인 어떤 진화 과정, 모더나이제이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분들이 하둡 데이터를 모르고 하둡 플랫폼을 모르더라도 세스만의 이제 시각화된 분석 솔루션 가지고 또는 세스의 텍스트 분석 솔루션 가지고서 세스만 알아도 하둡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분석 환경이 계속해서 이노베이션 되고 있다라는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 세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하둡의 장점이 되겠네요. 굉장히 빠르게 이제 달려왔는데 혁신적인 진화에 대해서 처음에 세스 9.4의 플랫폼이 웹베이스로 바뀌고 있다. 저희는 이제 CS 환경에서 코딩을 하지 않고 웹 스튜디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서 예전에 SaaS를 제공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파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기반이고요. 그러한 세스 9.4 기반에서 세스만의 핵심 기술로 데이터 매니지먼트, 페더레이션 서버를 설명을 드렸고 시각적인 탐색 고급 분석에 의해서 비주얼 어나리틱스라든지 비주얼 스태티스틱스 통계 분석과 시각적으로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비주얼 레커멘데이션 시각적인 통계 분석으로 세 가지를 추천을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둡 에코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을 갖다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원해주는 세스의 혁신 기술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는 이런 기술들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 보다 빠르게, 보다 정확도 있는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다 빠르게 민첩하게 수행할 수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퍼베이시브 확장성 있는 어떤 인프라적인 스트럭처를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세스가 계속해서 모더나이제이션 되고 그 다음에 혁신적으로 솔루션들이 런치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고객분들은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또는 우리가 과연 도입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다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빅데이터가 어떠한 방향인지 또는 빅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나도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저희가 이제 실체로서 계속해서 어떤 그 모더나이제이션 되는 통계 저희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세스 솔루션과 같이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한다라면은 큰 무리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이제 세스 9.4하고 세스만의 신기술 탑5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빨리 진행을 했고 탑5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면은 저희 데모부스 트랙에서 조금 더 저희가 뎁스 있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